왜 지금 이 시기에 30대와 4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분들은 고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정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014년 올해 1월에서 5월 달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가 17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12년, 2013년에 주택 구입자 수를 훨씬 더 크게 상회한 수치가 집계가 되었는데,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2011년 약 25만 명이 집계가 되었는데, 지금의 추세의 방향으로 계속 부동산 시장이 흘러간다면 아마 올해 2021년에 25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0대와 40대가 주택 구입자 수의 약 70%를 넘기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30대 올해 주택 구입자 수의 비중을 보게 되면 약 38%나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32%가 크게 증가한 수치가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30대와 40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건 뒤에 제가 예전에 2013년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도 집값이 반등하고 2024년도에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결국 무주택 수요층들이 뒤늦게 나와서 고점 매수할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해 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들은 고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따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부동산 투자 자문업계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이 바닥이냐, 지금 매수해야 되냐,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폭등할 것 같다고 생각한 3040 세대가 패닉바잉 조짐이 포착된다라고 전하고 있고, 패닉바잉은 가격 상승과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약 37,7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8% 정도 급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1분기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 1,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나 감소한 수치고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로 집계가 되었고, 불과 한 달 새 5조 3,400억 정도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는 2011년 7월 달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자, 첫 내 집 마련 33%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10중 7채가 3040의 매수세였다. 그리고 전체 아파트 거래량도 18%나 증가했고, 대출금리도 지금 안정적이고 전셋값 상승세에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됐던 내 집 마련 수요가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세계 최초 매수한 사람 수가 전년 대비 33%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전체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 18%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금리가 안정적이고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집장만을 미루고 전월세에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5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가 17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4만 명, 2023년도에는 12만 명으로
2022년, 2023년보다 크게 웃도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1년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는 25만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되고 무주택 수요층들이 시장에 참여한다면 2021년을 훨씬 더 웃도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30대는 76,850명으로 작년에 비해 38.8%가 증가했고요. 또 40대는 32.3%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껏 시장 상황을 감망하던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망을 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2023년 5월 달 그 당시 제가 무주택 수요층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던 강의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무주택자 분들의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집값이 상승할 때 이분들은 집값이 폭락하면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앞전에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신 것과 같이 집값이 폭락하면 이 매수자, 무주택이 내 집 마련을 한 그 매수자 수가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절대 저점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막 상승 폭등하는 시기에 추격 매수에서 고점 매수하신 분들의 증가수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점 매수를 못하고 고점 매수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의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있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관점을 어디에 두고 접근하냐에 따라 결과치는 완전히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주택과 유주택의 차이이고 그리고 자산 양극화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죠. 이걸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 무주택자분들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 그것도 가까운 타인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급속도로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집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동반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반대로 집이 있는 유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타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타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같이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시장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타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투기성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제 체제를 이룬 나라입니다. 자본주의의 큰 특징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자본주의의 큰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들은 사유재산제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옷, 가방, 신발 모든 것들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 사유재산이다. 자, 그리고 이익 실현 목적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게 되죠. 우리 건설사 한번 보십시오.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집을 짓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 재매각해서 판매를 하죠. 이게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또 상품에는 모든 재화에는 상품의 가격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으로 인한 상품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왜 다니십니까? 돈 벌려고 다니시는 거죠. 그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은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 그 노동의 대가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건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노동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로 여러분들은 돈을 받는 거고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 경제 체제 아래에 여러분들 경제생활 영위하고 있는데 왜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부동산 투자는 투기고 금 모으기, 여러분들 금 사지 않습니까? 금 팔찌, 금반지 사고 금을 계속 모읍니다. 이건 투자고 투기가 아닙니까? 결국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데 금을 모으는 거는 투자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투기입니까? 그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분들 달러를 막 사들입니다. 이건 환차익 안 납니까? 이익 실현 안 되는 겁니까? 이익 실현되는 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경제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 시스템인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냐 이겁니다. 이분들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파트 가격 너무 높다. 더 낮아져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자, 80년대 강남 아파트 얼마였습니까? 30평대 8호 타입 기준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이었습니다. 90년대에 1억대였습니다. 2000년에 얼마였습니까? 3억대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5억대, 2020년에 30억대였습니다. 4천만 원짜리가 30억대가 됐는데 그 역사와 그 경제 시스템을 부정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물의 자산 가치가 왜 상승되는 겁니까? 이 실물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하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본 시스템에 있어서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소비하니까,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현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러니까 현금과 교환되는 실물의 자산의 가치는 상승되는 거죠. 이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이해해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본 대비 부채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의 자본보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부채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떨어지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시점대로 떨어지겠습니까? 모든 자산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금액대까지 하락하면 또 폭발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부정하면 안 된다. 이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체제에 여러분들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무주택자 분들의 경험 부족이 엄청나게 큽니다. 경험 부족. 경험이 없죠. 본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통계 지표를 100% 신뢰할 수밖에 없죠. 통계 지표가, 모든 통계 지표가 본인이 생각한 만큼 나와야지 이분들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매매 가격 주간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으로 전환된 적 일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금매가 아예 없고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모든 지표들이 다 상승으로 나오고 모든 지역들이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뒤늦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매수, 저점 매수는커녕 엄청난 고점 매수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집을 산다?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본인들이 원하는 금리대까지 인하가 돼야 그분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장 지표는 미리 선행해서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다 하셨다. 따라서 이렇게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늦은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본인이 전세 살고 있다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게 상승이 되다 보니 매매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렸는데 매매 가격은 엄청나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전세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전세는커녕 매매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다. 자, 이분들의 이 경험 부족, 이 경험 부족이 실패의 두려움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크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한다. 자, 처음부터 성공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2살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복학하면서 저는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담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해드리지만 개인 사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리고 20대 중반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실패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20대 때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패가 빠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행동에 옮긴 겁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훌쩍.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도 없을 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투자를 했다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실패의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실패를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 보십시오. 성공의 자아도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청난 큰 후폭풍에 실패가 찾아오는 거 모르고 엄청나게 그냥 본인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엄청나게 성공에 취해버린다고요. 결국엔 실패는 인생에 항상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실패를 미리 경험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패를 미리 경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 실패의 발판으로 인해서 실수가 안 나오는 거고 더 크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큰 특징을 4가지 형태로 보는 겁니다. 마인드, 생각, 심리,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바꾸셔야만 합니다. 바꾸셔야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경험. 역전세? 다 경험입니다. 저도 역전세가 다 나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투자하는데 역전세 지금 안 나신 분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 대처 방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응? 부딪히면 되는데 부딪히지 않고 맨날 생각만 많고 조사만 하고 맨날 공부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고 남들과 동일한 위치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무주택 수요층들의 여러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을 땐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생각만 많고 고민만 많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셔야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다시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지금 무주택 수요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전부 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계획과 전략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답도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예컨대 1주택자가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 가운데서도 갈아타기를 해야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아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리한 분이 있고요. 반대로 상급지로 갈아타면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급지로 이동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전략에 있어 더 유용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상급지 갈아타기, 하급지 갈아타기는커녕 보유를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보유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매도를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과 정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 수요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지금 매수에 임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끌을 해도 되는 분들이 있고 영끌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매수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고점 매수를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점 매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전부 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상담을 오셔서 각기 상담을 다 받아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 본인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황에 맞춰 부동산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정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금 시기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진단받고 그리고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하실 때입니다.